열심히 하면 기회는 찾아오고 꾸준히 하면 변화가 찾아오고 간절하면 인생은 변한다. 안성 담다 안성 아르랑 기획방송 2부 오늘 안성 아리랑을 부르다 시작합니다. 안성 담다 안성 아르랑 기획방송 2부 지금 진행됐는데요. 네, 진행자 민주이고요. 보조 김지윤입니다. 아, 왜 자꾸 보조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조 좋습니다. 저는. 보조가 좋아요. 네. 오늘도 역시 안성학 연구소장님이신 임상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상천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바빠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아이고. 자, 또 오늘도 역시 안성 아르랑 보존의 회장님이신 최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수입니다. 1부 때 했던 이야기 중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청룡사예요. 청룡사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선생님. 청룡사는 우리 안성 시민으로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천년고찰이죠. 서운산에 그 천년고찰 3개가 있죠. 성남사가 있고 칠장사까지 포함해서 3개의 큰 절인데 청룡사는 참 특이한 게 사당패하고 남사당패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거 아주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그 흥선대원군의 그 선조들의 어떤 그런 묘들이 있고 또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고 그런 참 특이한 절인 것 같아요. 이 절에서 결국에는 이제 안성의 사당패, 남사당패들이 활동을 했고 그의 본거지가 됐고 안성 남사당패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예능들 이것들이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돼 있죠. 그렇죠. 예, 등록이 돼 있는데 아쉽게 안성 마지막 남사당패인 남은용 선생이 서울에 가서 만들었어요. 남사당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에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남사당 놀이로 네. 돼 있어. 왜 그렇게? 그 남은용 씨라는 분이 서울 가서 등록을 해서 아쉽죠. 아, 서울에서 등록하면 서울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평택농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쉬운 게 네. 안성에서 굉장히 그 활동하고 그러시던 분들이 평택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평택농악으로다가 그거 국가 그 무형문화재로 다 승인받은 겁니다. 어머. 그것도 아니, 김기복 선생님이 거기 계시다가 안성으로 오신 거예요. 행정이 참 무섭네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왔는지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디에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집니다. 이거 문제인데 이런 그게 거. 아쉽죠. 그래서 임영일 선생께서 이게 뭐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우리 안성 남사당을 찾아야 된다 해서 평택 동학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복 선생을 우리 안성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보존위를 그때 만든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안성에 그 남사당 놀이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대통령상까지 받고 남사당 보존위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금 네, 그렇죠. 등록이 돼 있죠. 거기까지 현재 돼 있고요. 아까 잠깐 이제 청룡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청룡사는 결국에는 왕실하고 사당패, 남사당패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절이죠. 왕실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흥선대원군의 고조부인 안흥군의 묘가 거기에 있었고 지금은 인평대군의 그 손자인 그 완천군의 묘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룡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탱화라든가 불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남사당 사당패들이 이렇게 그림에 등장이 돼요. 그리고 중수기에 사적비에 본다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당들이 시주를 한 내용들도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청룡사는 사당패하고 남사당패하고 조선의 왕실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있는 그런 절이다. 예, 그게 그러면 특징입니다. 그 사당패가 이제 대중화를 이끌어내는데 좀 그런 구조도 되게 영향이 있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큰 영향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청룡사에서 주는 쉼표는 그만큼 권위적이고 또 제도적이고 또 왕실의 후원을 받는 그런 절의 쉼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의 그 사당패, 남사당패들의 대중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 청룡사 지금 이제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은 마을 회관 앞에 거기 중수기가 있거든요. 비석 하나가 이렇게 딱 가운데 있어요. 네, 맞아요,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중수기 비석인데 거기에 보면은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당들이 땅을 시주를 해.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땅을. 그 거기에 기록에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뭐 그 거기에 그 옛날 사당들을 비석에다가 집어넣을 정도면은 비문에다가 글을 집어넣을 정도면은 굉장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임창철 선생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르랑, 아리랑, 어르랑 뭐 아무튼 뭐 안성은 아르랑이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원래 아리랑에 지역명이 붙나요? 지역명 붙은 거는 저희가 이제 1994년도 안성 군지 발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기록에 나와 있고 그 후에 보면 안성의 비봉신문 뭐 이런 데 한 두 군데에서 안성에 있는 그 아리랑을 녹취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냥 그러니까 아르랑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안성 아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 녹취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록 전달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록상에 그러면 안성 아르랑 되어 있는 거면 원래 그러면 아리랑이라는 그 곡조에는 지역명이 안 붙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역명이 아마 그 거기다 이제 집어넣을 때는요. 네. 우리 여기 그 군지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그냥 아르랑만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디 건지 모르니까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나오고 난 후에 아리랑으로다가 통일돼서 불렀지만 그 전에는 아리랑, 아르랑, 아르렁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마다 부르는 그 저 통칭되던 그 이름들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안성은 아르랑 그렇게 부르는 게 전해내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정선아리랑 또 뭐가 있었죠? 또 어떤 걸 밀양아리.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그거는 건 다 그냥 아리랑 그러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도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몇백 가지 이렇게 그 아리랑이 나온 거 보면은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다 달라요.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은 영화 OST였고 원래 아르랑을 찾는 지금 그 과정을 안성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네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 저희는 자꾸 이제 주장하는 게 아르랑으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좀 그 끌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금 두 분께서 하시는 작업을 좀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 기존의 아리랑이라는 게 개념이 정립이 돼 있던 게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정말 한목적적으로 섞여 있었던 거잖아요. 삶에서 그냥 그렇죠. 지방 관계 없이 그게 정말 그냥 스며 있던 게 점점 이렇게 개념이 잡혀가는 중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역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잠깐 부연으로 말씀을 네네. 드리면 말씀대로 지역명은 없어요. 그냥 아르랑 타령 아니면 아리랑 머르렁 어르렁 타령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지. 그러면은 조사할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써 있었냐면은 아르랑 타령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르랑 뭐 아라리오 이렇게 우리 안성 아리랑도 이렇게 이제 그 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은 아르랑 타령이고 그 가로 열고 마지막에 안성 지역에서 발굴하였음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성 이게 아리랑이다, 안성 아르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정리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불렀었던 것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사실은 아리랑이 있었는데 발굴을 한 거고, 지금 3대 아리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선, 진도, 밀양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일부 자료를 보면은 정선 아리랑은 그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은 유명한 명창들이 많이 불렀어요. 그 명창들이 자기들이 이제 진도 아리랑이다, 정선 아리랑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아리랑을 많이 불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지역명이 붙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역명이 안 붙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계속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안성 아르랑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아리랑이 서민들이 그 부르고 했던 노래지만 지금은 이거 이제 예술적 가치로다가 우리가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그 현대 그 젊은 친구들이 음악 같은 거 하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음악도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집하는 거는 그냥 옛날 그 안성에서 부르던, 그러니까 아리랑 타령이었었어요. 아르랑 타령. 그거를 안성에서 불렀으니까 안성 아르랑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현대화 시키느냐. 그게 이제 그 우리가 하고 싶은 거죠. 추구하는 게. 그러면은 그 보존 회장님 입장에서는 그 안성 아르랑의 그 현재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체보를 했고, 체보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만들어서 남사당의 지금 이제 또 후배죠. 남사당의 그 김규복 선생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하연조 선생이 지금 계승을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연조 선생과 그 문화생들이 현재 아리랑을 계속 연습하고 있고, 실제 작은 행사에서 가서 지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아까 임상철 그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안성 문화원하고 함께 경기도 그 아까 민속예술제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더기 축제에도 지금 현재 지금 작년에도 잠깐 일부 참여를 했지만 올해도 조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적인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우리 안성 아리랑을 좀 알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에서 좀 이게 좀 포함이 돼서 남사당과 사당패, 그다음에 안성 아리랑,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룡사, 또 조선 또 왕실, 또 흥선대원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성의 어떤 그 역사 문화를 좀 한번 저희들이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게 이제 나온 노래인 아리랑을 우리 학생들하고 체험하고 실제 불러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생각하고 있고요. 안성에 뭐 100명 아리랑 뭐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성에는 이 남사당 바우덕이 지금 축제가 있는데, 축제는 결국에는 뭐 보면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전들된 공동체의 끈을 다시 잇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또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그런 소통, 이런 소통이 이게 단절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아리랑을 부르면서 어떤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사실은
아리랑 축제를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것은 아까 우리 임상철 소장님 말씀하신 아리랑 고개가 있는 고삼 호수 언저리에서 호수하고 또 아리랑과 또 사당패, 남사당패, 두레패 이런 것과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리랑. 그다음에 이제 그 아리랑 고개가 있는 데는 또 그 최승희 선생, 세계적인 무의라고 하는 최승희 선생의 시댁이 또 고삼 호수 옆에 있는 또 꼴미라는 동네가 있으니까 그런 유명한 어떤 연예인들 또 민속인들하고 같이 그런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아리랑이라는 가치를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안성이라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연, 전시, 교육, 관광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역 문화의 모델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안성 아르랑하고 그 안성 장시하고 또 연관이 있다는 또 이야기를 또 살짝 들은 게 있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리랑을 부르던 매개가 결국에는 사당패, 남사당패잖아요. 이 사당패, 남사당패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면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주로 장시.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장시가 약 1000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성 장시는 조선의 3대 장시였단 말이에요. 전주하고 대구 그 다음에 우리 안성. 그래서 우리 안성 장시가 그만큼 컸어요. 이 장시에서 결국에는 여섯마당을 하는 가운데 아리랑도 같이 불렀을 거란 말이야. 이 아리랑이 결국에는 전국의 장시로 다 또 가서 장시에 가서 불려졌을 것이고 심지어는 경복궁에 가서도 불려진 거죠. 결국에는 장시하고 우리 남사당하고 아리랑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임상철 소장님, 그러면 이 안성 아르랑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전통적인 맥락 그리고 현재 그 이어지는 그 맥락,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쉽게 어떤 거든지 보면은 쉽게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화라는 게 항상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리랑도 우리가 안성 여기 이제 시민들이나 그 일반인들한테 알리려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스며들게 해야 된다. 이거 억지로 저희가 이렇게 뭘 만들어서 배란간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해서는 그게 쉽게 이게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스며들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는 게 차츰 일반인들한테 서민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이게 스며들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스며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며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며들게 하는 거는 우리 몫이고 스며 나오게 하는 건 일반 시민들이 그거는 자연적으로 다 자기들이 이게 느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 나와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청룡사 예전에 청룡사의 역할을 시에서 이제 해야죠. 그럼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임상철 소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약간 찡한 게 그런 단어가 좀 있었어요. 스며들다, 스며 나오다. 문화적 요소로 봤을 때, 문화예술적 요소로 봤을 때, 그 스며들다와 스며 나오다의 그 차이가 예술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 선생님? 근데 일단은 네. 저는 이제 뭐 전공은 미술인데 사실 음악과는 미술이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고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은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미술은 이제 이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관 형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구조적으로 사고의 구조가 다른 건데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공교육의 그 교과에 보면 유일하게 예술 과목이 음악 미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빼고 언어는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음악 미술이 들어간 게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음악이 들어가고 이성을 키우기 위해서 미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미술 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느끼는 음악이라는 거는 감성의 솔직함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스며서 들어가서 그게 스며서 또 나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누가 전문가가 이렇게 해서 잘 만들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솔직함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안성 아르랑은 독특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권력과 만났잖아요. 권력과 만나고 대중화를 이루면서 그 어떤 한이 우리가 보통 아리랑 하면 어떤 한이라는 것도 떠올리는 감성이 있는데 특히 안성은 그 대중화를 이루면서 좀 활기차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축제나 그 음악 즐기자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그런 면에서 안성아리랑 특징과 독특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그 말씀드렸던 솔직함이 현대의 사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즐기는 시스템과 솔직하게 정말 만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방법을 푸는 게 굉장히 또 숙제겠네요. 지금 안성 아르랑 보존회에서 지금 축제도 생각하셨고 교육도 생각하셨고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스며들게 할지 참 어렵네요. 사실은 지금 김지훈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스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메나리조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그냥 저절로 목에서 나온 그 노래 흥얼흥얼 하는 게 사실은 스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스며 나온 것이 사실은 스며들기가 쉬워요. 스며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온 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가 쉽다. 저는 전이가 되는 거죠. 또 그렇죠.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리랑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옛날 노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변화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원래는 지금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메나리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김규복 선생님이 그 노동요 이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형식의 그런 메나리조의 아리랑을 발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복궁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지금 그 분위기를 봐서는 경토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경토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남사당의 풍물단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반복적이고 그러거든요. 이 리듬이 결국에는 경쾌하게 불렀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복궁에서 아니면은 장시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한이 서린 노래를 부른다든지 장구를 들고 꽹과리를 들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신이 나고 흥이 나고 하는 그런 노래 형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하연조 선생이 우리 학술대회에서 꽹과리하고 북과 장구를 가지고 아리랑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경토리 형식으로 굉장히 흥겹고 괜찮았어요. 죽으면 죽었지
남사당패들도 그런 정도의 그 아리랑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리랑은 결국에는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호흡과 끊임없이 재창되어 되고 또 살아있는 그런 그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두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민중에서 저절로 이제 흘러나온 그런 소리였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별의 아픔, 노동의 고단함, 사랑의 애틋함, 억눌린 정서, 말 못할 한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에는 결국에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우리 민중들의 삶과 예술, 종교, 노동, 놀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동체가 어우러진 하나의 전통 문화의 총체가 아니냐. 그러면은 이걸 결국에는 현대의 어떤 그 적용을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클래식이나 재즈, 힙합, EDM과 같이 융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배경음악 또 테마곡 이런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들고요. 또 창극이나 뮤지컬 그다음에 무용극 같은 데 무대 예술로 우리가 또 재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BTS와 같은 그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아리랑을 무대로 무대에서 아리랑을 무대에 올리는 모습은 결국에는 이런 노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성에 이런 그 남사당의 웃다리 그 풍물 장단, 사당패의 민족예술 전통, 그다음에 안성의 장시문화, 그다음에 해학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결국에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교육과정에 좀 접목이 되어서 교실에서 아리랑을 배우고 청년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통해서 창작 뮤직비디오라든가 또 국악 크로스오버 그런 작품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전통음악과 이런 현대 음악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아리랑의 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요. 두 분이서 기획사를 차리셔야 될 우리 것 같아요. 무슨 그냥 한번 아리랑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안성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안성이 아니고 글로벌하게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안성 아리랑이 유일하게 경복궁에서 부른 아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황현정 선생의 매천야록과 일제시대 때 또 경기 도지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임동권 선생이 61년도에 그 발표한 이 사람의 조선 민족 한국 민속 그 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우리 안성 아리랑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리랑 타령으로. 그만큼 역사적으로 고정이 돼 있고 실적으로 우리 안성에서도 이것이 지금 발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걸 잘 좀 만들기만 하면은 실제 정말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안성에서 정말 보존하고 계승해야 될 그런 문화재 중의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성 아르랑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아르랑은 현재 지금 우리 안성으로 봤을 때 현재가 안성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또 궁금하시거든요. 임상철 소장님. 지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아까 이제 김기복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안성 아르랑으로 해서 이게 그 음원이 지금 녹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네. 없고 이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김기복 선생님 직접 댁에 찾아가서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 가사는 있는데 악보가 없어요. 그다음에 어떤 누가 불러서 이렇게 이거 녹취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 기본 그 김기복 선생님이 부르셨던 거
그거 기본으로 해서 그거는 꼭 저희가 이제 지켜나가야 될 거지만 최 교수님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죠. 근데 그 저희 그 여기 안성사연구에 거기 회원으로 계신 그 정영애라는 분이 있어. 그 대학 교수로 계시고 그런데 그 재즈 음악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리랑을 그 몇 곡을 불렀어요. 그 재즈식으로.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안성아리랑 가사를 주고 곡 좀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그런 생각도 많습니다. 네. 안성 아르랑이 주제가 된 그림도 좀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요. 그림뿐만 그렇죠. 아니고 네. 로고라든가 상표 다양하게 사실 활용할 수 있죠. 뭐 인형도 만들 수 있고, 네, 굉장히 상품적 가치도 상당히 큽니다. 저 아리랑이. 개인적으로는 축제, 그 청룡사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 어디요? 청룡사라는 그 장소 공간이 지금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뭔가 할 때 청룡사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요 바우덕이 축제하면은 그 안 알려져서 그랬는데 축제 전날 바우덕이 사당이 거기 저기 남사당 거기 본거지였던 그 네. 불당골이라는데 사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거기서 제를 지내요. 아, 그 죄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내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 그 바우덕이 축제 전날 항상 시장님이 하고 거기 여기 안성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이 가서 제를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그러면 알리고, 그 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일단은 그 여기 바우덕이 축제할 때 그 전부터 그 여기 그 남사당 보존회 분들이 그 1년에 한 번씩은 그 바우덕이 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 그렇게 묘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묘에서 지내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 이제 비날이나 이런 곡들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축제식으로다가 안성문화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백성문화제라는 걸 18회까지 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축제 중에 하나가 그 안성에 있는 풍물 그러니까 남사당 그 풍물놀이 식으로 하는 그 풍물들이 안성에 한 7, 8개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연대회를 하면서 그 심사위원이 중앙대학교 거기 국악 교수였던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동창 씨 머리 이렇게 그 다 밀고 이렇게 그 빡빡 깎았다 그래나? 그렇게 해서 그 피아노 치고 그러던 분이 있어요. 임동창 씨라고. 그분이 그 두 분이 와가지고 그 심사위원으로 계셨는데 심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임동창 씨라는 분이 여기 바우덕이 여기 남사당 보존회가 그 바우덕이 묘에서 그 비나리를 하면서 막 빌고 그 죄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대. 도대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남사당 마지막 그 줄타기 했던 바우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제를 지내주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임동창 씨가 그때 이제 안성시에다 대고 얘기한 게 왜 저런 사람을 땅속에 묻고 있느냐. 그 잡아내와라. 그래서 바우덕이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 이 바우덕이 축제 하루 전날 제를 지낼 때 그 안성 아르랑도 같이 이렇게 조금 그 제의 가운데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도 가운데 이렇게 좀 맞나요? 괜찮죠. 그렇게 해서 네. 불려지고 같이 또 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좀 더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바우더의 풍물패 좀 의미가 더 좀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최 교수님 왜 아까 얘기하시는 중간에 뭐 네. 축제 같은 거 하면은 한 100명 정도가 아리랑 이렇게 했으면 네네. 좋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전날 같은 저는 그 바우덕의 묘에서 전날 그 제 지내는 걸 몇 번 주관되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아까 여기 김준 선생 얘기한 대로 제 지낼 때 조용하게 지내고 끝나고 내려와 가지고 그 사당 앞에 넓은 마당에서 아리랑 같은 거 굉장히 크게 아주 그 공연식으로다가 주관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를 지낼 때는 남사당 중에 한 분 아니면은 그 국악인
국악인이 매나리 쪽으로 한번 이렇게 쭉 그 안성 아리랑 타령을 이제 불러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경토리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두고 또 화합하자 통합하자는 뜻으로 뭐 100명의 시민들이 재밌게 경토리로 아리랑을 남사당하고 같이 부르는 것도 괜찮다. 이게 그 저기 2012년도 그 전후에 한 4-5번을 안성 내월광장에서 안성에 있는 그 풍물 패들이 꽤 있거든요. 아직도 각 그 면 주민자치센터는 다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한번 거기서 그 굉장히 그 크게 대규모로다가 해봤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는 한번 느껴봤거든요. 그 2012년도 지금 이제 여기 그 아리랑 발굴하면 전후에 한 4-5년간은 계속 거기 그 내월광장에서 안성에 있는 풍물패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깽가를 치고 놀았다고 전체다가. 근데 그러면은 한 그때 보면 한 150명, 200명 정도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그 사물을 쳐대잖아요. 그럼 진짜 심장이 막 뛸 정도로 그랬어. 근데 그거를 아리랑도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나와서 사물 쳐대면서 아리랑 같이 부르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마. 괜찮네요. 진짜 그 죄를 전에 하는 이제 축제 전에 하는 죄를 조금 더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재밌죠. 지금 임상철 소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내열이 원래 안성의 옛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도 좋고 그리고 풍물패들 다 나와서 그 각 주민자치에 있는 풍물들 나와. 아니 참 최수 회장님 상쇄시잖아요. 상세죠. 상세. 고삼면. 배우고 있습니다. 고삼면 상쇄세요. 어머. 꽹과리를 그냥 배우고 있습니다. 남사당 상세로부터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기 그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삐리삐리했거든. 근데 이제 잘 치지. 왜 내가 삐리삐리 그러냐면요. 남사당 중에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 네. 맨 아래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일 배우면서 남사당 배우는 사람을 삐리라고 그랬어.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우리가 쟤 이렇게 삐리삐리해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삐리예요. 아. 삐리가 그런 네, 네. 그러니까 남사당에서 제일 그 심부름 해가면서 남사당 배우는 사람을 삐리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상쇄? 삐리에서 이제 한참 올라갔죠. 아니요, 상대는 아니더라도 부세 정도는 하죠. 그래서 저기 실업자신데 많이 피곤하시군요. 그래서 피곤하셨구나. 안성 아르랑 현재. 네. 오늘 안성 아르랑을 부르다. 네. 안성에 있는 무시와 네 삐리삐리 네 저기 안성 아르랑 보존회 회장님이신 최수 회장님과 네 그리고 안성학 연구소장님이신 임상철 선생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 그 미래 안성 아르랑의 미래를 좀 이야기해 보려면 또 김기덕 선생의 또 그 제자이신 하현조 선생님도 만나봐야 되는데. 하현조 선생님을 만나뵈면 아까 매나리 쪼라 그러셨나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있어요. 해봤어. 저희 다 들어봤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매나리쪼로도 부를 수 있고 네. 경토리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희 3부작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하현조 선생님을 얼른 모셔야 되겠네요. 그 임동권 그 민속학자 임동권 선생님이 서라벌 그 예술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민요를 이제 그 발굴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은 그 일본 총독부에서 그 발굴한 그 조사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아마 책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동권 교수님의 그 안성 아리랑을 보면은 저희 김규복 선생님이 불른 안성 아리랑하고 거의 똑같고
임동건 그 선생님이 발굴한 그 민요는 전부 가사만 있어요. 이게 전부 가사만 있어요. 아까 지금 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성 그 이제 아르랑 타령도 경복궁에 그런 내용이 적어져 있지만 노래로 내려오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전승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사만 이렇게 적어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만 내려왔던 이 자료를 그럼 누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게 남사당들이나 사당패들이 불렀던 거니까 우리 또 그 남사당 계보를 가지고 있는 김기복 선생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김기복 선생한테 가서 녹취를 한 거고 김기복 선생께서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렸을 때는 아리랑을 불렀대요. 이 아리랑을 많이 불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세에도 이분이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안성 아르랑을 부른 나이가 85세예요. 85세 때 이 아르랑을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이게 뭐 100% 가사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85%에서 90%가 일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 남사당들이 계속 그 불러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었고, 그래서 김기복 선생이 부른 노래가 결국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래의 안성 아리랑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그 밑에 남사당들이 전승을 하고 계승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하연조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연조 선생이 지금 또 체보를 하였고, 체보를 해서 또 연습을 해서 메나리조 또 경토리를 같이 구현을 해봤어요. 물론 더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그 문화생들하고 같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으며, 이게 지금 현재 결과는 지금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지금 출연을 해서 한번 지켜보자, 결과를 한번 보자 하는 지금 안성문화원하고 우리 안성 아르랑 보존이하고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확산하고 전승하고 개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제 슬슬 2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2부 이야기, 오늘 안성 아르랑을 부르다 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또 계속, 샘물같이, 퐁퐁 샘물같이 솟아나네요. 말을 못하죠. 흥분이 됐나? 퐁퐁같이라고 하는 줄. 샘물같이 퐁퐁 솟아납니다. 자,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요, 어제의 나래요. 2배로 노력하라는 그 문구는요, 그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거든요. 천재는요, 99%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또 에디슨의 명언을 또 재해석할 수 있네요. 그 노력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제 안성 아르랑의 힘은 전통 현대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안성 아르랑 노래는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역사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그 젊은 세대가 그 전통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오늘 2부 방송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안성담다 기획방송 안성 아르랑, 오늘 안성 아르랑을 부르다 2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